오늘은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가서의 신학적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인데요. 그 강조점이 실은 이 주권적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자,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실은 아가서를 잘 들여다보면 그대로 녹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가서는 제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아가서의 주인공 남자와 아가서의 주인공 여자는 같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가서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언제나 왕의 이미지 혹은 귀족의 이미지로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은 서민의 딸로 등장을 합니다. 어떨 때는 농부의 딸이요, 어떨 때는 목동녀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아가서에 나오는 이 남녀, 사랑에 빠지는 이 두 남녀는 신분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렇게 완벽한 외모를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신분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이 외모가 완벽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가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자, 아가서 1장 5절은 여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여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나는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검다. 얼굴색이 까맣다라는 얘기죠. 자, 이 말은 뭐냐? 실은 예나 지금이나 그 미인의 표상은 뭐냐면 하얀 피부거든요. 뭐 옛날이라고 검은 피부가 더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얼굴이 하얀 여인이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느끼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의 피부는 그렇게 하얗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자신이 고백한 바와 같이 얼굴이 까맸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은 이 여인은 딱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예쁜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행실이 또 완벽하지도 않았어요. 행실도 완벽하지 않았다. 자, 1장 6절을 볼까요? 아가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이 여인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얼굴이 까무잡잡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왜 까무잡잡했냐면 이 여인이 인종적으로 흑인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1장 6절 말씀처럼 이 여인이 얼굴색이 까맣게 된 것은 햇빛에 그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햇빛에 그을렸을까요? 네, 이렇게 반일하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반일하게 된 이유가 또 나오는데요. 어머니의 아들들이 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들들이 노했다. 어머니 아들들이 누구예요? 네, 오빠들이죠. 오빠들이 여인의 행실에 어떤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너는 이제부터 이제 과수원 지켜. 자, 이렇게 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이 그것 때문에 반일을 많이 해서 얼굴이 까매진 건데요. 자, 오빠들이 여인에게 노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자, 오빠들에 대한 개인의 경험에 따라 이 부분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아가서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아가를 보면 이 여인의 가족 관계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아가를 보면 이 여인의 어머니가 언급이 돼요. 어머니가 나와요. 또 이 여인의 오빠가 나와요. 그렇지만 아가서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이 여인의 아버지가 아가서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여인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옛날에는 이 아버지가 없을 때
오빠들이 아버지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빠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오빠들이 여인의 시집에 대한 여인의 어떤 복지와 그리고 나중에 시집 갈 때도 모든 준비를 다 감당을 했거든요. 자, 이 내용이 실은 8장 아가서 8장 8절과 9절에 나와요. 아가서 8장 8절과 9절 보면 이 오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세울 것이며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오빠들이 하는 말인데요. 우리의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자, 오빠들이 보기에는 이제 시집가도 충분히 성숙한 자신의 동생이지만 늘 초등학생 어린애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의논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아가에 나오는 이 오빠들은 그냥 철없는 또래 오빠들이 아니죠. 아가에 나오는 오빠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가정을 책임지고 여동생을 책임지는 책임감이 이런 어떤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오빠들이 여인에게 화를 낸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잘못이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냐면 저는 여인의 행실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오빠들이 여인에게 화를 내서 너 과수원 지켜 이런 사실은 그 여인의 행실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실은 여인 자신의 고백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자, 아가서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 아가 2장 1절은 여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여인이 나는 이뻐요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수선 하나 백합 하나 모두 꽃이잖아요. 여인이 보통 자신을 이처럼 꽃에 비유할 때는 나는 이쁘다라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이 아가서 2장 1절을 좀 잘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수선화와 백합화가 어디에서 자라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는 샤론에서 자라고 하나는 골짜기에서 자라죠. 자, 샤론은 뭡니까? 샤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샤론 평야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다. 자, 그것과 또 대를 이루는 골짜기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골짜기 하면 낭떠러지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은 히브리어로 골짜기라는 말은 평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형상 그 골짜기 지형에 비옥한 평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골짜기라는 말은 평지라고 번역해도 무방해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샤론이라는 말과 그리고 골짜기라는 말이 서로 비슷한 말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샤론에 피어나는 수선화 그리고 들판에 피어나는 백합화에 이 여인이 자신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봄에, 이스라엘의 여름에 한번 샤론 평야에 이스라엘 들에 나가 보세요. 이 수선화와 백합화는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자, 그래서 2장 1절에서 이 여인이 남자에게 향하여서 나는 샤론의 수선화에 골짜기에 백합화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 너무너무 이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백합화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들꽃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신분이 높지도 않죠. 이 여인은 얼굴이 이쁘지도 않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렇다고 행실이 완벽한 여인도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놓을 게 없는 여인이라는 거죠.